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요즘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언제 오르냐 이런 얘기보다 지금 배터리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한가운데에서 삼성 SDI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배터리는 더 이상 친환경이나 전기차에만 묶인 산업이 아닙니다. 이 전쟁과 데이터 센터, 에너지 안보와 연결된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면서 어느 기업에 자금이 몰릴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 SDI가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인지, 아니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열려 있는지 오늘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하셔서 빠르게 삼성 SDI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2027년이라고 예상되는 중국과 대만 리스크까지, 이런 흐름 속에서 전쟁과 경제를 지배하는 핵심 자산이 무엇이냐? 예전엔 석유였죠.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끊기면 AI도 멈추고 국방 체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첨단 무기 시스템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유럽 같은 주요 국가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앞다퉈 확장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가 배터리 산업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냐면요. 미국 전체 전력의 5%를 이미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3년 뒤면 이 10% 이상으로 올라갈 거란 전망까지 나와 있어요. 전기가 2배로 먹는다는 얘기죠. 유럽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유럽은 지난 10년 동안 이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AI랑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20년 만에 이 전력 수요가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때문에 전력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데이터 센터는 2년에서 3년이면 뚝딱 짓는데, 그걸 돌릴 발전소와 전력망 확충은 5년에서 10년씩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를 직접 지어버리자라고 했는데요. 이걸 온사이트 파워라고 합니다. 태양광과 가스 발전, ESS, 이 조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발전소는 전기를 일정하게 만들어내고 데이터 센터는 순간적인 전력 사용이 엄청나게 튀어오르는데, 그 중간을 잡아주는 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 전성 시대는 이제 ESS 필수 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전력 소모가 10배씩 뛰고 있는데요. 예전 세대인 이 호퍼 서버는 렉 하나가 소형 건물 한 층 정도의 전기를 먹었다면, 지금 나오는 이 블랙웰은요, 그 전력 사용량이 10층 건물 수준으로 올라갔고, 다음 세대, 이 차세대 루비는요, 렉 하나가 작은 공장 하나가 쓰는 전기와 맞먹을 정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할 거란 겁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서버들이 전기를 꾸준히 쓰는 게 아니라요. 순간적으로 이 30%에서 90%까지 전력 소모가 튀어오른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전기가 요동치면 전력망이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처럼 UPS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ESS가 상시로 전력을 잡아주는 전력 완충 장치 역할을 해야만 하고, 이 변화가 바로 삼성 SDI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ESS는 배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하루에도 충전과 방전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고요. 전기차보다 훨씬 더 거친 환경에서도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명과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장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배터리가 바로 LFP 배터리인데요. 하지만 이 LFP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또 최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배터리 원자재랑 장비를 밖으로 못 나가게 수출을 막기 시작했고, 미국은 반대로 배터리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IRA, AMPC 같은 법안까지 얹히면서 앞으로 북미에서 만든 배터리만 제대로 대접해주겠다라는 분위기가 확실해진 거죠. 즉 중국 없이 LFP와 ESS 공급망을 새로 짜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는데요. LG 엔솔이 북미 LFP 대형 계약을 따낸 것도 이 흐름의 일환이고요. 삼성 SDI 역시 ESS에서는 고신뢰와 고부가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ESS에서 세 가지 강점을 동시에 가진 기업인데요. 첫 번째로 안전성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데이터 센터 ESS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전이죠. 한 번 사고 나면 도시 하나가 정전될 정도인데 삼성 SDI는 화재 안전성 기술에서 글로벌 탑티어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해외 고객도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보조금 효과를 가장 크게 받는 회사란 건데요.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이 킬로와트 시당 돈을 얹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삼성 SDI가 GM과 스텔란티스랑 같이 만든 공장에서 가장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2025년에서 2026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고성능 배터리 1순위입니다. AI 서버, 로봇, 프리미엄 전기차, 방산 같은 이 고성능이 필수인 분야에서는 삼성 SDI가 아직도 압도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도 이런 배터리는 중국 걸 안 쓰려고 하니까 결국 SDI가 1순위가 되는 구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요즘 주가가 무거웠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최근 AI와 반도체로 몰리면서 자금이 빠져나갔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새로운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리튬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섹터 전반에 힘이 없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스토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 SDI가 굳이 LFP 경쟁에 뛰어들지 않아도 ESS와 데이터 센터 중심의 새로운 수요가 구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즉 싸움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IRA, AMPC 같은 지원제도 효과가 이제부터 2025년, 2026년 사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즉 2024년에서 25년은 준비 단계였고 2026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레벨업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AI가 쓰는 전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깔리고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다시 짜이면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그 한가운데 삼성 SDI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 단기 반등 논리가 아니라 2025년 이후 중장기 체급 자체가 변하는 구조적 변화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삼성 SDI를 더 이상 2차 전지 흔들리면 같이 빠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국가 안보,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흐름까지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등락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 천천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